이 시각 K스타 오후장 들어서 시장에 보이는 이슈들 하나씩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시장의 특징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첫 번째 얘기할 게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외국인 수급이죠, 결국에는. 10일거래일간 외국인들이 사줬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뭐 영양가 없는 매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나가는 것보다는 사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기택 멘토부터 좀 얘기를 짚어주시죠. 예, 뭐 그동안 정책 변수 때문에 특히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은 건 영국 때문에 특히 맞았죠. 네네. 그 다음에 경질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CPI 발표 이전서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 하락 쪽에 하락 쪽에 배팅을 좀 했었는데, 그 선물은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현물은 사고 현선물을 같이 동반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해소가 조금 영국 쪽에서 나타나면서 파운드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모습이 진정이 되면 달러가 강세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결국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 그랬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IT 하드웨어 종목들을 좀 사면서 네. 최근에 들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장 견고하게 버텼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자금들의 흐름 그리고 수급이 공백이었던 게 변화되면서 결국에는 좀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엔 외국인들은 환 쪽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에 투자한 것이다. 이 정도면 환이 어느 정도 원화의 약세가 꼭지에 왔다. 달러 강세도 여기서 더 이상 강하게 나가진 않겠지라는 판단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딱 들어왔을 때가 결국엔 감산 이슈가 얘기가 나왔던 마이크론 때부터 어느 정도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 앞으로의 시장 자체는 이제 향후 실제로 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감산 이슈가 나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 조절로 통한 부분을 대부분 바닥을 다졌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추후에 디램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여부가, 물론 사파이어 레피즈가 어느 정도 일시를 조금 일정을 당겨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IT 세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여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부동산 PF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시장에서만 너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신경 쓰고 있는 측면인데, 결국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금융 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위기감이 좀 솔솔 나오게 되면은 그런 외국인 매도도 한층 이쪽에서도 조금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리스크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기에는 환경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으로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시장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해주고 나서는 시장이 좀 오르는 모습인데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시장의 흐름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음 11월 초에 있죠. FOMC 회의와 그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때까지는 좀 먼저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확인하고 가자. 내가 이제 달러가 꺾일 거야라는 네. 쪽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대응에도 지수가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무릎이나 뭐 발목 정도에는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입니다만 11월 2일 그리고 11월 10일 그때까지는 연준의 태도를 보면서 코멘트를 보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일주일간 블랙아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연준 의원들이 코멘트를 못 하거든요. 그때 시장 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블랙아웃 기간을 한 3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자꾸 나와가지고 시장에다가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안 좋고 그러니까요. 연준 위원들 그냥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처럼 그냥 얘기들 눈치 보고 안 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화진 멘토는 시장이 좀 슬금슬금 오르곤 있는데 이 오름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조금은 불확실성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그에 대한 첫 번째가 제가 유가가 좀 계속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결국 겨울철이 다가오고 중국에 대한 물론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 뭐 내년 3월 양해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제도 또다시 이제 락다운이 이제 계속 나왔던 만큼 유가에 대한 수요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우디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감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측면은 결국에 다음 달에 CPI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불확실성이 일단 보이고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전 내부적 이슈가 계속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도 채권 시장이나 이런 크레딧 쪽에 있는 여러 지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실제로 불안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쪽에서는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에 대한 이제 위기설이 나오고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나왔던 증권사 이제 PF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네네. 결국에 계속 셀다운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조금 암흑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은 이제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 많지만 특징적으로 탁탁 튀어나온 것 중에 눈길이 팍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춘천에 레고랜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레고랜드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하나 빵 터졌잖아요. 이게 아마 앞으로 부동산 PEF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촉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은 안 팔리고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좀 유심히 기사들 나오면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냐 마느냐는 또 외국인들과 환율과 연결돼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건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강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춤주춤하면서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섹터에 비하면 2차 전지는 확실히 매기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워진 멘토께서 먼저 2차 전지 얘기 같이 해주실까요?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2025년, 2026년부터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가동 예정일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네시나 이제 켄터키 쪽 지역 쪽에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생산을 좀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와 대비해서 오늘 이제 탑텍이나 레몬 또 새롭게 상장한 회사들도 덩달아 이제 많은 상승을 일단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업종들 차이에서 결국 이제 세분화되면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전망적인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오늘 상장했던 탑 머테리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가 비상장으로 되어 있던 회사들이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 오히려 상장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수급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내년부터 새로운 자율주행도 덩달아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2차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시장의 흐름이 덩달아 가는 게 아니라 좀 이 업종 자체에 대한 좀 세분화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세트업체들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기택 멘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무엇보다 미국 정책 수혜, IRA 법안 수혜에 네. 따라서 결국에는 언제 태조 이방원 중에 태이만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저께 돌고 있거든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태양광하고 그리고 2차 전지였다라는 게 어저께 시장 반등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책에 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극명하게 봤거든요. 영국이 어떻게 뭐 이제 수장이 6주 만에 경질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국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폈을 때 결국에는 글로벌리 다 위험할 수 있고 미국과 정책에 궤를 같이 하는 기업들은 결국엔 시장 반등 시에 대장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어저께 시장의 색깔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와 태양광은 미국 정책 수혜를 받아서 정책 수혜 관련주들이 실적도 궤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쪽에 배팅하는 스마트머니들이 어저께 시세를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시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정책 당국하고의 금융 당국의 엇박자 유럽 얘기 해주셨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약간은 엇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은 확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는 긴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양쪽 다 긴축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여기서 한 발 살짝 빼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확장 정책으로 가려고 하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를 쳐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딱 세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튀르키예. 이 세 나라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돈 풀고 있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도 이제 정책 기조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건 정부에서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다. 만약에 조금 더 확장 정책을 피게 되면 자칫 영국처럼 문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참 함부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증권사들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뭐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세트업체들 전망도 좋다. 그리고 새로 진출한 회사들은 주가도 뭐 좋은 상황이죠. 오늘 뭐 톱텍 같은 경우도 계열사 SK온하고 포드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혹시 네. 탑픽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관심 둘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의 탑 머티리얼도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세 번째 이슈를 보면서 저희 네.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뽑아놓은 게 오늘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죠. 2차 전지 관련 주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상장이 되면 시장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죠. 신규 상장주들이 뭐 종목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강세입니다. 같이 얘기를 진행해 보죠. 예, 최근에 들어서 IPO 하는 뭐 사실은 IPO가 많지도 않지만 그 턱걸이를 넘은 주식들이 사실 저밸류에이션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엔 시장에 자금이 많았고 그것을 대형주들이 다 흡수해 갔다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 뭐 하이브 계속해서 상장했었고 LG 엔솔이 뭐 피날레를 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신규 상장의 턱걸이를 넘은 회사들이 저밸류에이션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오늘 75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게 상장 주식이 거의 한 790만 주, 8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오늘 주주가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유통 가능 주식은 200만 주뿐이 안 되는데 벌써 오늘 하루에 한 4번 정도 주주가 바뀐 모습이네요. 이게 왜 200만 주 거래 가능한 물량인데 네. 오늘 거래량이 벌써 한 750만 주. 750만 주면 거의 네. 800만 주니까 네. 손바뀜이 4번 일어난 것과 네,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 예, 왜 이렇게 핫하게 주목을 받냐라고 하면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하고 있고 원래 장비 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된 상황 속에서 여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장비 업체들을 봤을 때 평균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받는데 지금 현재 상장됐을 때 20배 미만으로 상장이 돼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면 약 한 22배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25배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 지금 상장 주식 수와 뭐 계산해 보면 거의 4만 5천 원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신규 상장 주지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스토스라는 회사도 오늘 상장을 했죠. 비스토스는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의료기기 관련 회사라면서요? 네, 이게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건강을 측정하는 이제 태아 감시 장치를 이제 국내에 이제 상용화해서 만드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저하인 상태인데 상한가를 갖다 있는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신생아에 대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이제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일단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오늘 이제 이 회사가 좀 상한가를 갔던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펙 소멸 1호 상장 회사입니다. 일단 스펙 소멸 1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피인수 기업이 소멸하게 되면서 사실 필요했던 그런 이제 국내외 인증이나 인허가 같은 경우를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런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체 신호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비스토스라는 회사. 최근에 이제 IPO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몇몇 종목들을 보면 이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를 좀 낮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흥행이 되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강한 인상을 줘야 또 앞으로 주식 거래나 이런 데에 있어서 주주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꽤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한 두 종목 모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2차 전지 관련주, 하나는 생체 신호와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주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이제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죠. 로블록스 이슈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로블록스가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관심 가질 만한 때가 됐어라고 저희 시간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게임주 안 좋긴 하지만 다시 한번 메타버스 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게임주들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 움직였으니까 우리도 조금 움직이고 말지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기택 멘토부터 좀 얘기해 보실까요? 예, 뭐 23%나 급증했다고 하죠.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9월 달에 이용자가 23%나 급증했어라고 대답을 한 로블록스의 거죠. 이용자가 23% 급증했다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23%나 급증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 게 애들이 계약을 하면서 노블록스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계약 시즌을 맞춰서 메타버스의 이제 플랫폼에서 학교를 보내놨더니 자기들끼리 메타버스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제 조카 이제 또래를 보면 한 6시간 동안 방학 때는 머무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하나고 거기 안에서 모이는 친구들이 지금 일상생활의 친구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커지는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방학 때 할 줄 알았는데 계약하면서 여러 이제 친구들을 모이고 어울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블록스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오픈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용자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적으로 좀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김규철 게임물 관리위원장이 국내에서도 이제 P2E 게임을 허용할 것처럼 이제 언급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법규를 개정하겠다. 국내는 P2E가 불법이었는데 법규를 개정해서 P2E가 허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이제 그동안 법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장영규 위메이드 대표는 비덴트 이제주주로 올라섰는데 경영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전략적 투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덴트에 이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고 또 내일이면 위믹스 3.0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진 상황 속에서 호실적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를 들어서 국내도 이제 바닥에 오지 않았나 그런 투자 심리가 응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국내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과 같이 로블록스의 실적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시장의 상승세가 좀 커집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1%대로 상승폭을 넓혔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2%대의 상승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가 좀 줄어든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대로 시장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2시를 긴장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2시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일단은 지금 1시 반쯤 돼서 환율 시장 움직임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게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이제 로블록스의 강세, 이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 조금 해주셨고요. 네. 앞서 이제 미국의 계약 시기, 미국은 9월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학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된 분기에 로블록스의 이용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하면 저희가 게임까지 생각하니까 게임주들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그동안 게임스컴부터 시작해서 도쿄 게임즈,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조금 시장에 관심이 이제 몰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메이드가 이제 큰 대형사로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략 한 200개의 게임 회사가 일단은 부산으로 일단 몰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네오이지의 새로운 이제 피해 거짓도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게임위원장이 새로운 이제 그 P2E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만큼 실제로 지스타 갔을 때도 또 장영국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러블록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우리가 기존
콘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파라는 게임을 EA 스포츠가 하고 있는 피파 라이언스 자체를 로블록스가 최근에 파트너사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메타버스 속에서 실제로 다음 달에 열리는 월드컵 이벤트 관련해서도 그런 메타버스 흐름들이 좋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리는 게임스타와 그리고 12월 2일 날 열리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콘솔 게임의 신작 출시가 여러 개가 지금 일정이 몰려 있는 만큼 우리가 물론 그동안 나왔던 뭐 연기 일정에 대한 연기 이슈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정책적인 측면에서 게임 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간담회에서도 실제로 P2E 허용에 대한 일부 허용을 얘기를 했던 만큼 우리가 작년에 이미 P2E로 시장을 한번 끌어왔던 게임 시장이 네네. 다시 한번 태동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11월 디스타나 이런 일정들이 좀 시장에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환율인데요. 지금 시장이 미국 선물 쪽이 좋군요. 오늘 미선이가 아주 저희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미선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1.8%, 그다음에 S&P 500 선물 1.6%까지 상승세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좀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줄었습니다. 1,000억 원대에서 지금 994억 원대로 내려갔거든요. 아마도 시장에 대한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이라든지 오늘 미국 시장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시장에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를 그러면 길게 봐야 되냐, 짧게 봐야 되냐, 단기적인 이슈로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도 될까요? 지금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인데 좀 5, 6개월 좀 보유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위메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죠. 뭐 지난해 24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5만 원도 하향 이탈하고 내려온 상황인데 10월 20 이제 위믹스 3.0을 발표하고 나서 10월 26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컴투스에서도 10월 내에 컴투버스를 오픈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슈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낙폭과대의 반등인지 앞으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올라가는 것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사실은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제 게임사들이 각 발표하는 거에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 정도의 주가 흐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주가 반등 정도로만 해석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뭐 지금 들어가면 시기는 아니다. 일단 네, 좀 그렇습니다. 지켜보자라는 얘기시고,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새로운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새로운 바뀐다 좀 볼 수가 있는 게, 물론 NC소프트도 내년을 연기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그동안 우리가 모바일이나 PC 게임 시장이 오히려 좀 비중이 컸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가 P2E 게임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국내 게임사가 긍정적이었지만은, 하지만 중국에 있는 게임사들이 이미 동남아 시장을 거의 대부분 석권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형 게임사들이 콘솔 시장을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스타에서 출시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고편이 나올 거고,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 실제 시장의 반응이 괜찮다고 가정했다면은, 만약에 실제 타이틀 판매가 그 달에 나오게 되면 그 달에 대략 실적이 바로 찍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나왔던 엘든링 같은 경우가 미국 해외 게임사인데 실제로 3주 만에 대략 1,000만 장이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의 몇천억에 대한 매출이 그 달에 바로 찍히는 만큼, 그만큼 이번에 크래프톤에 나오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시장이 선점이 나와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펄어비스, 뭐 붉은 사막이나 NC소프트의 뭐 프로젝트 TL과 같은, 결국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임 사업 자체가 결국 다른 산업 콘솔 시장에서의 대한 영역 확대로 인해서 좀 시각을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뉴스가 있나요? 미국 산물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거의 2%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시장도 지금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지금 1시 한 반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뭐 강한 상승세로 좀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뭐 S&P 500 선물 모두 굉장한 강세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시장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 뽑아놓은 거 보시죠. BTS 관련 얘기입니다. BTS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군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공시했어요. 이런 게 공시 내용이 되는지 사실은 좀 웃기기도 한데 워낙 이제 BTS 멤버들의 군대 가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이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도 앞으로 공시를 통해서 밝혀주겠다. 뭐 이렇게 공시 내용에 들어있더군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뭐 2020년 상장 초기서부터 향후에 BTS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하이브는 줄여야 되는데 BTS 의존도가 2020년 상장 시기에는 거의 회사 대부분을 BTS의 이익으로 채웠다 보셔야 될 텐데 92%거든요. 근데 작년엔 70%까지 낮아졌고 올해는 62%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BTS의 동생 그룹들이 점차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BTS가 계속해서 그 하이브가 계속해서 이익은 올라가는데 BTS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 새로운 보이그룹 두 팀과 걸그룹 두 팀이 이익에 추가적으로 애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하이브가 그동안에 여타 다른 SM이라든가 JYP보다 비싼 평가를 받았던 그 주식의 BTS가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세븐틴이나 TXT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BTS를 이어가는 그런 활약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2025년도의 완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아이돌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엔싱크가 있고 이제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있는데 엔싱크 같은 경우가 대략 한 7년 정도 활동을 했고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까지도 해체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5년 이후부터는 이제 혼자 솔로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가 지금 한 9년 정도 활동을 했고 만약에 제대를 하게 오되면은 대략 한 12년 정도가 이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 BTS에 대한 이제 의존도는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군대를 다 갔다 네. 왔을 때 멤버들의 나이가 대부분 다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2년간의 공백 속에서 과연 해외 글로벌 아이돌 팬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냐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하이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새로운 이제 아티스트, 물론 엔하이븐이나 뭐 르세라핌이나 이제 뉴진스와 같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그도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 좀 전망이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앞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관련 회사들 오늘 실적 발표된 거 밑에 자막에 나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260% 이상 올라갔다라는 실적이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의 실적은 뭐 좋다. 뭐 지금 나오는 실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가 더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실적만 봐도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3분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에코프로 3분기 영업이익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직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아침에 미국에서 국채 바이백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침에부터 나왔던 거라 갑자기 1시 반 이후에 이걸 가지고 미국 선물이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양적 완화는 아닌데 양적 긴축에 대한 약간의 시장의 유동성을 보충해주는 장치로 국채 바이백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갑자기 움직이게 하는 요소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네네. 뭐 이게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석방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예.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약간 전황이 변하는 모습, 뭔가 화해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뭐 확인되는 뉴스가 있으면 저희가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